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오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8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목차를 보시면요. 추진 배경, 그리고 특별법 지원 대상 및 적용 기간,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처벌 강화, 향후 추진 계획 이렇게 알아볼 예정인데요. 우선 추진 배경입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폭력 대응을 해왔죠. 총 4차례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HUG 전세 보증 강화라든가 안심 전세 앱도 출시했죠. 그리고 중개사나 간평사 처벌 강화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정부 특별 단속으로요. 전세 사기 임대인 등 209명을 구속을 했고요. 여기 보면 HUG 보증 사고액 추이가 지금 증가하고 있죠.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요. 그리고 향후 새로운 전세 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체결된 전세 사기 계약 만료 도래로 당분간 피해는 지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를 나타냈죠. 그간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이나 긴급 거처 등을 지원해 왔고요. 그리고 경매 등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었죠.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 안정을 위해서요.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요. 주요 내용을 한시특별법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속히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특별법 지원 대상 및 적용 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우선 특별법 지원 대상은요.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이제 대학력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되겠죠. 그리고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를 진행하고요. 집행 권한 포함입니다. 세 번째 이제 면적,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이고요. 세부 요건 하위 법령을 위임하고 그리고 네 번째 수사 개시 등 전세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섯 번째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여섯 번째는 보증금의 상당액이요. 비반환될 우려 이런 이제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을 특별법 지원 대상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지원 대상 확인 절차도 한번 보시면요. 국토부 내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요. 시도는 신청 접수, 기초 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 인정 신청은 임차인이 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에서요. 위에서 제가 언급해드린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조건, 6가지죠.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그런 이제 확인 절차를 거치고요. 그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해서 위원회 직권 조사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특별법 적용 기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시행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이고요. 단 일부 규정은 1개월 내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 적용 기간은 시행 후 2년간 유효한데요. 이것은 통상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도 한번 알아보죠. 기본 방향인데요. 특별법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요. 세 가지 크게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임차주택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계속 거주를 희망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예요. 긴급자금, 복지 지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요. 그림으로 알기 쉽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생계곤란, 긴급복지, 신용대출 지원, 이게 이제 피해자 지원이 되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죠. 그리고 경공매 시에는 임차주택에 대해서 주거안정 지원이 있는데, 매수 희망이나 거주 희망에 따라 달라지는 이제 지원이 있습니다. 우선 매수 희망에 대한 부분 보면요. 낙찰 지원인데, 경공매 유예 정지가 있고요. 우선 매수권이 부여되고, 조세 채권이 안분되고, 낙찰자금 지원, 그리고 취득세 면제나 재산세 감면이 지원된다고 하고요. 거주 희망의 경우는요, 공공이 매입해 임대 공급을 하는데,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고, 공공임대로 전환해 공급하고, 단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한번 보죠. 경공매 유예로요. 피해자에게 준비 기간을 제공, 그리고 우선 매수권과 조세 채권의 안분으로요. 낙찰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낙찰 자금 부담도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 첫 번째 경공매 유예 정지 특별법. 현행 보시면요. 경매 유예 정지는 경매 신청자만 가능했었죠. 현재는 금융당국 요청 및 금융권의 자율적 협조에 따라 유예 중이고요. 개선이 되면 피해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 정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정부도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을 통해서요. 경공매 유예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 매수권 부여 특별법인데, 현행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진행 시에요. 피해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 등과 마찬가지로 최고가로 입찰하는 경우에만 낙찰 가능했죠. 근데 개선되면요.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에 이제 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요. 2015년 8월 이전에는요. 임대 아파트가 부도로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했었죠. 그리고 우선 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하며, 임차인이 희망 시 LH에 우선 매수권 양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이제 조세채권 안분 특별법인데요. 현행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을 경우에는요. 피해 임차인은 사실상 경매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경매 시에도 배당 손실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선되면요.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요.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 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요. 분리 환수할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요. 경공매 신청 가능하고 배당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아래 예시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세금 100억을 체납한 이제 임대인 소유의 주택 전체 각각 경매시에요. 모두 낙찰가 1억으로 가정을 할게요. 현행 같은 경우는요. 모든 주택마다 선순위 조세 채권 100억 원을 반영해서 우선 경매되는 100채까지는요. 낙찰가 전액 징수돼서 어려움이 있었죠. 임차인이요. 101번째부터는 이제 조세 채권이 없고요. 근데 개선되면요. 모든 주택의 선순위 조세 채권 배분이 되세요. 예를 보면 주택 전체에 1000만 원씩 배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매되는 주택별로 낙찰 시 1000만 원씩만 징수돼서
위에서 말씀드린 이제 배당이 이제 증가되는 경우가 되겠죠. 전국민 나태할 시 금융세제 지원도 있는데요. 네 번째. 금융지원 보시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요.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 시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 모기지를 마련하고요. 주택기금 구입 자금 대출 디딤돌 만약에 이 대출 시에는요. 세우대 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치 기간도 연장한다고 하네요. 1년에서 3년으로요.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로는 금리 인하, 그 개선된 상환 조건 등으로 제공한다고 하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소득 관계없이요. 40bp 우대, 날 상환, 원금 30%까지 만기 일시 상환 가능하고요. 아래는 이제 요건 관련해서 소득 한도나 금리, 만기, 거치 기간이 있는데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금융사에 대한 LTV, DSR 등 대출 규제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1년 한시 필요시 연장이고요. 전국매 이후 전세대출 자녀 채무에 대한 분할 상환 지원 프로그램 혜택, 확대 및 연체 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유예도 되고, 그리고 세제 지원 부분 보시면요. 기존 임차주택 낙찰 시 취득세가 면제되고요. 200만 원 한도에서요. 그리고 등록 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도 감면된다고 합니다. 별명 면적 60제곱 이하의 50%, 60제곱 초과일 경우 25%, 이렇게 재산세도 감면되고요. 아울러 전세 사기 피해자는요,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 고지 체납 처분 유예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최대 1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특별법인데요. 보시면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거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요.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서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 보전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요 보시면요.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 임차인으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서요.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내용인데요.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 가능하겠죠. 이런 이제 주거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피해 임차인은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겠죠. LH에. 그러면 LH는 매입해서 임차주택으로 공공 임대로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재원 및 물량 보시면요. 금년 매입 임대 사업 2023년 약 3만 호죠. 3만 5천 호인데 6.1조 원 이 이제 사업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신청 수요 등에 따라 필요시 예산, 공급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고 임대 조건 보시면요. 전세 사기 피해자는 소득, 자산 요건 고려 없이 매입 임대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경우 시세 대비 30에서 50%, 거주 기간은 최대 20년 등 현행 매입 임대 공급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낙찰 자격, 그리고 주택 상태 등에 따라 LH가요. 현 임차 주택을 매입 못할 경우에는요. 인근 지역 유사 공공임대에 이제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생계비 지원 우선 보시면 재난, 재해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전세 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서요.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요. 기존 긴급복지 요건 충족 시엔요. 지원 종류에 따라 생계비 월 62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죠. 그리고 주거비는 월 40만 원, 대도시의 경우에 등을 지원하고 해당 1인 가구 기준입니다. 대상 요건도 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월 156만 원, 재산은 3.1억 원 대도시 기준, 금융계산은 600만 원 이하가 이제 대상 요건이 되겠죠. 그리고 신용대출 지원에 대해서도 보시면요.
한부모, 조선가정 등에 지원하는 3% 금리의 신용대출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최대 1200만 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 자금 대출 관련해서. 그리고 대상 요건도 보시면요. 이제 개인 신용표점이 하위 20%,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근로장려금 해당자가 이제 신용대출 관련해서 요건인데, 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도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정부가 이제 직접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생계가 바빠 피해 지원을 신청하기 어렵거나요.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 지원 센터 등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동 서비스하고 상담 부스 인력 확충에 대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이동 버스는 지역별 수요를 보며 이동형 상담 버스 확대 추진. 현재는 이제 두 대죠. 그 법률, 금융, 심리 상담 등을 이제 진행하고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리는 피해자의 경우 사전 예약 등을 통해 방문 서비스도 진행한다는 내용이고, 상담 부스 보시면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 부스를 설치하고요. 피해 취에 따라 추가 설치 등을 추진한다고 하고, 마지막 인력 확충, 신속하게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서요. 법률, 심리,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 200명 정도 확충하고요. 전세 피해 지원 센터 조직 인력도 확충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공매 완료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있는데요. 우선 개요 보시면 이미 경공매가 완료된 경우에도요.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하여 경공매 특례외 혜택을 적용한다고 하고요. 대상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에 경공매가 종료되고 경공매 완료 시점에서 특별법상의 피해자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회에서 증빙 자료 등을 종합 감안해서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 사항 보시면 공공임대 우선 입주 기회, 그 다른 주택 구입 시 금융 지원,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이 있습니다. 특별법 시행 기간 중 신청한 자에게 적용하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 처벌 강화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보시면요. 수사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 국토부 기획조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고요. 조사 과정에서 전세 사기 의심건은 선제적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범부처 특별 단속도 2023년 7월까지죠. 실시해서 전세 사기 지속 근절한다는 내용이고, 처벌 강화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특정 경제 범죄법, 사기죄 등의 이득액 합산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 사기 등 대규모 재산 범죄 가중 처벌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2023년 5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검찰에 송치된 전세 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병행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는 부분, 특별법 시행 1, 2월 내 하위 법령을 제정한다는 부분, 그리고 특별법 시행 즉시 신속한 피해자 확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심의위를 구성하고 지자체 접수 등 사전 준비를 착수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별법의 법령 개정 사항 등도요. 즉시 개정 착수하고요. 여기 보시면 뭐 지방세 감면, 그 특례 보금 자리론 우대, LTV DSR 완화, 디딤돌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침으로 추진 과제별 조치 계획도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요, 국토교통부 가보시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꼭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차근차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읽어보시고 머릿속에 꼭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 절대 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침에 보면은 위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해 두었고요. 그리고 조치사항 뭐 추진 일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다수가 이제 2023년 5월이죠. 5월이고 중간에 보면 4월도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대에서는 거의 5월이고 5월 하반기 정도에 이제 수사 강화가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자신이 혹시나 전세 사기 피해 대상자라고 생각되시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인정 신청은. 어, 보통 나라에 대한 그런 지원은요.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요. 꼭 해당 내용 국토교통부에 주기적으로 저처럼 이제 가보셔서요. 꼭 어떤 정책이 발표되고 어떤 지원을 자기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팩트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저도 주기적으로 이제 방문을 하거든요. 매일 한 번은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유튜브 통해서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식들 또한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특별법 지원 대상 부분 6가지 부분 하시고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 씨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유익한 컨텐츠 가지고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또 봐주시고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